만약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더 좋은 글을 쓰면 사람들은 그의 집이 아무리 울창한 숲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 앞에까지 길을 내고 찾아갈 것이다. 미국 철학자인 랄프 waldo 에머슨이 한 이 말처럼 우리가 돈이 되는 글을 쓰는 한 어디에 있더라도 독자는 우리를 찾아낼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인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당신, 글쓰기로 돈을 버는 보상까지 받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얼마나 수월해질까요? 이 멋진 근로소득의 세계로 발을 디딘 당신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백만장자 작가 수업, 지은이 송숙희, 발행 국일미디어,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입니다. 팀 페리스처럼 글쓰고 세이노처럼 유명해져라. 책쓰기로 만드는 근로소득 평생연금술의 모든 것. 좋아하는 글쓰기로 평생 돈 나오는 파이프라인 만들기. 이 책은 글쓰기로 돈 벌고 부자 작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길로 가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 작가는 단지 돈이 많은 작가가 아니라 백만장자들처럼 부유한 생활을 하는 작가를 말합니다. 글쓰기가 아니라 돈이 되는 글을 쓰는 작가를 말하며 글쓰기라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부자 작가로 데뷔하는 결정타가 잘 팔리는 책을 출간하는 것인 만큼 경험 없이 책 쓰는 초보 작가에게 유용하도록 책쓰기 과정을 꾸렸습니다. 이 책을 통해 좋아하는 글쓰기로 돈을 벌고 부자들처럼 자유롭게 사는 인생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글쓰기로 자유를 누리는 부자 되게. 아나운서 이금희, 서점 사장 최이나, 유튜버 자청, 가수 이적.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기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자 잘 팔리는 책을 출간한 사람입니다. 팀 페리스, MJ 드마코, 세스 고딘. 이 사람들도 자기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자 잘 팔리는 책을 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칭하려면 대체 뭐라 부르면 될까요? 유명인, 스타 작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나는 이 사람들을 자기 분야 콘텐츠를 글로 써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 근로소득자 또는 부자 작가라 부릅니다. 부자 작가란 글쓰기로 돈을 버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글쓰기만으로 먹고 살거나 자신의 일을 하며 글쓰기로 돈을 버는 작가의 삶을 병행하는 것을 다 아우릅니다. 또한 부자 작가란 글쓰기로 먹고 살며 부자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팀 페리스가 나는 4시간만 일한다에서 말한 뉴 리치의 삶을 글쓰기로 도달하면 그 사람이 바로 부자 작가입니다. 뉴 리치란 은퇴 후로 삶의 누림과 행복을 유예하는 것을 그만두고 뉴 리치만의 화폐인 시간과 기동성을 이용해 현 시점에서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 작가. 좋아하는 글쓰기로 먹고 사는 사람, 글쓰기로 돈을 버는 사람, 글쓰기로 부자처럼 사는 사람, 좋아하는 글쓰기로 돈 벌고 부자들처럼 자유롭게 사는 사람. 부자 작가에서 방점은 부자에 찍힙니다. 글쓰기로 부자들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뜻할까요? 나는 억만장자들이 부자가 된 비결로 손꼽는 책 읽기를 다룬 부자의 독서법을 쓰며 부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억만장자, 조만장자들의 입을 통해 부자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기보다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진다는 자체보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역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미 부자라는 역설도 이해했습니다. 부자의 독서법을 쓰며 또 이번 책을 연구하며 부자에 대한 많은 탐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로 헤지펀드의 대부라 불리는 세계 0.001% 안에 드는 부자인 레이 달리오에게 들은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빈털터리에서 부자가 되었고 평범한 사람에서 유명인이 되는 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차이점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변화를 경험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정상에 오르면서 늘어나는 혜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훌륭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기에 좋은 침대, 좋은 관계, 좋은 음식, 좋은 성관계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돈이 많아도 더 좋아지지 않고 조금 더 가난하다고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의 한계 효용은 매우 빨리 사라진다. 사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소유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돈의 심리학을 쓴 모건 하우절은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내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원할 때, 원하는 일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래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고가의 물건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고 더 지속적인 행복을 준다라며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말합니다. 도시락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한 스노우폭스 그룹 김승호 회장은 부자에 대해 더 쉽게 설명합니다. 부자란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이든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말한다. 부자란 자유를 누리는 사람. 내가 부자라는 말을 입에 올린 것은 2005년 돈이 되는 글쓰기라는 첫 책을 내면서부터입니다. 글쓰기가 왜 돈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글쓰기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돈과 글이라는 한 번도 함께 쓰인 적이 없는 이질적인 조합이 단번에 흥미를 자극했고 단숨에 나는 돈이 되는 작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 후 당신의 책을 가져라를 출간하고 예비 작가를 양성하는 송책교, 송숙희 책쓰기 교실에서 빠숑, 청울림, 서울휘, 김선희, 야생화 등 재테크 인플루언서들의 책쓰기를 도우면서 부자에 대해 눈을 떴습니다. 그러다 월급쟁이 부자들, 조선일보 재테크 박람회 등 부자 되려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부터 무자본으로 가능한 콘텐츠 사업 관련 강연을 요청받으며 부자 연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연구를 토대로 무자본으로 부의 추월차선 콘텐츠 만들기, 부자의 독서법을 출간하니 부자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 역시 부자입니다. 좋아하는 일인 글쓰기와 잘하는 일인 글쓰기 코칭으로 해마다 연수입 최고치를 경신하죠. 일보다는 삶을 우선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사업으로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삽니다. 이만하면 부자 아닌가요? 내가 연구하여 알아낸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상태, 즉 돈의 의미를 잘 알면서 돈을 벌고 쓸 줄 아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며 산다면, 그러면서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부자는 자유롭습니다. 원하는 일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일에서 자유롭죠.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돈에서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에 원하는 만큼 시간을 사용합니다. 시간에 자유로우니까요. 또 스스로 결정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원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결정의 자유지요. 부자들이 누리는 자유 3가지를 우리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표현으로 바꾸면 경제적 자유, 자기 결정, 자아 실현입니다. 백만장자 작가 공식, 골든 트라이앵글. 글쓰기로 부자 되는 부자 작가로 살아가는 공식을 소개합니다.
글을 쓰거나 글을 쓰게 하며 살아온 나의 22년의 시간과 경험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간단한 삼각형이 부자 작가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것을 부자 작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부릅니다. 부자 작가 골든 트라이앵글은 세계적인 리더십 코치 마셜 골드스미스가 주장한 이론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는 후회를 최소화하며 만족한 삶을 살려면 한 가지 천재급 재주가 필요한데, 이런 재주를 가지려면 행동, 야망, 열망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거든요. 글쓰기로 돈을 버는 부자 작가도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천재급입니다. 그러니 부자 작가가 되려면 행동, 야망, 열망이라는 요소와 함께 황금 씨앗이 필요합니다. 행동, 글쓰기로 돈을 버는 일에 주된 행동은 글쓰기입니다. 부자 작가가 되려면 돈이 벌리는 글을 써야 합니다. 야망, 많은 독자들이 열광할 책을 출간하면 그 길로 부자 작가로 데뷔합니다. 그러므로 책 출간은 부자 작가가 우선 성취해야 할 단 하나의 야망이죠. 열망, 부자 작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름 석자만으로 읽히는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 석자로 선택되는 개인 브랜드로 먹고 살겠다는 열망이 뜨거울수록 잘 팔리는 책 쓰기라는 야망을 빨리 이루고 돈이 되는 글을 쓰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황금 씨앗, 부자 작가 요소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부자 작가는 글쓰기로 콘텐츠를 만들어 파는 지식 콘텐츠 사업자입니다. 그러니 콘텐츠로 만들어낼 쓸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쓸거리는 부자 작가의 평생 먹거리이며 평생 소득, 아니 평생 동안 근로소득을 가져다 주는 황금 씨앗입니다. 누구든 무슨 일이든 좋아하는 일을 한다 하여 그 일이 반드시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부자 작가 역시 좋아하는 글쓰기면 가능한 인생 직업이지만 어느 날 문득 그저 글을 쓰고 그냥 책을 내고 단지 나 이런 사람이요 선언하는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글쓰기로 부자 되는 작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팔리는 책을 출간한 저자의 모습뿐이지만 잘 팔리는 책을 출간하려면 평생 동나지 않을 쓸거리, 돈이 되는 글쓰기 기술, 지향하는 정체성 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부자 작가 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빙산과 같습니다. 맨 위, 빙산의 일각이 책쓰기입니다. 작가는 많은 글을 쓰지만 주로 돈을 버는 것은 책 출간이거든요. 부자 작가 MBA 과정은 이 네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추앙받는 개인 브랜드, 당신의 이름에 투자하라. 슈독은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의 자서전입니다. 전설적인 브랜드 나이키를 창업하고 키워내면서 겪은 경험과 라이프 스토리까지 아낌없이 풀어낸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필 나이트 회장이 공을 들인 이야기는 책쓰기 코치의 척추를 고추 세우게 만듭니다. 자서전을 쓰기 위해 필 나이트 회장이 처음 한 일은 글쓰기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글쓰기 정규 과정을 수강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60대 중반이었지만 무려 3학기 동안이나 열심히 수강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책은 쉬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10년이란 시간 동안 책을 씁니다. 이렇게 공들여 써서 출간을 했으니 슈독은 나이키라는 브랜드만큼이나 작품을 받게요. 나이키만큼이나 명성이 드높을 밖에요. 이미 대단한 브랜드 나이키를 성공시킨 사업가이면서도 이런 경력만으로도 출판사들이 줄을 설 텐데도 책 한 권 쓰겠다고 3학기나 관련 수업을 듣고 10년에 걸쳐 한 줄 한 줄 써서 나이키라는 브랜드에 걸맞는 책을 쓴 필 나이트 회장. 이것이 그가 자신의 브랜드 나이키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 자존심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러니 소비자들은 운동화가 아니라 나이키를 사는 것일 테죠. 그래서인가 나도 러닝화는 물론 요가 티셔츠까지 나이키를 삽니다. 판매도 마케팅도 필요 없다. 당신이란 브랜드. 사업은 판매가 전부입니다.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팔기 위해 영업하고 마케팅합니다. 그런데 영업이나 마케팅과 무관하게 그 브랜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아가 새 제품이 나왔다고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냅니다. 나이키처럼 애플처럼 또 BTS처럼 고객들이 추앙하는 브랜드가 주인공입니다. 이런 브랜드라면 광고도 마케팅도 필요 없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는 날 이미 장사진을 칩니다. 글쓰기로 부자가 되려면 작가도 브랜드로 존재해야 합니다. 우선은 이름이 알려져야 합니다. 글쓴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글이 잘 읽힐 리 없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그가 무엇을 어떻게 쓰든 읽힙니다. 이름이 브랜드가 되면 단지 그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팔립니다. 부자 작가에게 개인 브랜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베스트셀러는 혼자 만드는 거야. 드라마 대사입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홍보하는 이유는 그 책을 잘 팔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작가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작가가 잘 팔리면 작가 이름 석자가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작가의 이름으로 책이 팔리니까요. 그때부터는 작가의 책을 출간하기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요. 인터넷에 차고 넘치는 글들 속에서 당신의 글이 읽히려면 하루에도 수백 종씩 쏟아지는 책더미에서 당신의 책이 선택되려면 나를 알고 내 글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내 글이라서 내 책이라서 알아서 사주어야 합니다. 잘 만든 보석이라서가 아니라 티파니라서 값이 얼마든 사들이듯 말입니다. 그냥 잘 쓴 글이 아니라 작가 유시민의 글, 작가 김영하의 글, 작가 송숙희의 글이 팔립니다. 당신의 글이라는 이유로 찾아 읽고 당신의 책이라는 이유로 한 권 한 권 사모으는 독자들. 이런 독자들이 당신을 부자 작가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독자 고객에게 당신이 브랜드로 인식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브랜드로 인식된다는 것은 당신의 글, 당신의 콘텐츠를 사줄 예비 고객이 당신과 알고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그들에게 당신의 글과 책을 사야 할 이유와 강력한 기반을 제시하며 그 기반을 토대로 깊은 유대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내 독자이면 좋겠다. 새로 선보인 자동차가 아주 근사하다 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은 이 차를 탄다고 광고합니다. 그런데 운전 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이 광고가 먹힐까요? 부자 작가로 당신을 브랜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내 글을 사서 읽어주는 사람, 독자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좋은 사람 없듯 아무에게나 다 먹히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내 글을, 내 책을 아무나 많이 읽어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작가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읽어도 된다며 쓴 글은 아무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예비 작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자기 얘기만 하거나 남 얘기만 하거나.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글이나 책에 자기 자랑을 시시콜콜 늘어놓습니다. 남 얘기만 하는 사람은 글이나 책에 주구장창 누가 어땠니, 누가 저땠니 뿐입니다. 자기 생각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죠. 독자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자기 편이다. 독자는 읽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 읽습니다. 남이 하는 자랑이나 남이 쓴 글을 엮어낸 짜깁기 글을 읽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글을 읽느라 돈, 시간,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쓴 글은 이런 사람이 읽어주었으면 해. 그 이유는 이러해.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읽어줄 글을 쓰게 됩니다. 누가 당신의 글을 읽어주길 바라나요?
왜 그 사람이 당신이 쓴 글을 일부러 읽어야 하나요? 그 이유가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야 독자가 당신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인증합니다. 나아가 그 독자에게 당신이 브랜드로 인식됩니다. 누가 당신의 글을 읽어주길 바라나요? 당신의 개인 브랜드에 열광할 당신의 독자를 특정해 봅시다. 독자 특정은 세분화와 타겟팅 단계로 구분됩니다. 나, 송숙희라는 개인 브랜드의 독자는 일하는 4050입니다. 세분화. 일하는 4050 중에서도 먹고 사는 일에 글쓰기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타겟팅. 독자를 이렇게 세분화하고 타겟팅하면 내 콘텐츠는 저절로 생계형 글쓰기 노하우로 집약됩니다. 이 독자들에게 돈이 되는 글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독자 타겟 특정하기. 누가 당신의 글을 읽어주길 바랍니까? 그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독자를 특정한 다음 이 문장을 완성시켜 보세요. 나, 땡땡이라는 개인 브랜드의 독자는 땡땡입니다. 세분화. 땡땡 중에서도 땡땡한 사람입니다. 타겟팅. 나를 가장 멋지게 어필하는 블로그 첫인상. 부자 작가로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될 당신에게 블로그는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지입니다. 블로그는 SNS가 아니라 소셜미디어이기 때문입니다. SNS는 말 그대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관계 지향적인 네트워크지만 블로그는 미디어입니다. 존재 이유가 컨텐츠에 있습니다. 독자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그 콘텐츠를 매개로 독자와 맺어지고 깊은 관계를 지속합니다. 당신의 고객, 당신의 예비 독자가 당신이 주로 사용하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당신의 이름이 연관 검색어로 혹은 검색 결과로 뜨나요? 당신의 예비 독자가 당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당신의 블로그가 뜨나요?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블로그를 통해 고객이 당신의 콘텐츠를 구매하나요? 이 질문들에 냉큼 그렇다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당신의 브랜드 정체성에 걸맞는 블로그를 만들고 운영해야 합니다. 요즘 독자는 듣느니 보느니 처음인 사람에게는 돈 들지 않는 좋아요조차 인색하니까요. 유튜브가 핫하던데 블로그를 하라고요? 나는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을 하는데 블로그도 해야 해요. 책 쓰기 수업에서 블로그를 권하면 대개는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 일쑤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글쓰기로 돈을 벌고 싶다면 블로그부터 하라고 정색하고 권합니다. 글을 써서 부자 되는 작가가 되고 싶다면 글쓰기 기반의 블로그부터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작가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유튜브니 인스타그램이니 페이스북이니 뜬다 싶은 채널을 일일이 집적거리기에 시간이며 비용이며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전략적으로 살피면 작가의 개인 미디어로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SNS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로 20년 넘게 개인 브랜딩을 도운 최은희 브랜드 앤 피플 대표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블로그는 글, 사진, 영상 등 풍부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어 모든 채널의 콘텐츠 생산 허브 역할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채널이다. 블로그에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검색을 통해 유입된다. 마케팅 전환율이 높은 것이 큰 장점이다. 블로그의 주제를 명확히 정하고 해당 주제의 컨텐츠를 발행함으로써 자신을 전문가로 브랜딩하기에 효과적인 채널이다. 평생 써먹는 당신 안의 베스트셀러, 황금 씨앗을 찾아라. 팔리는 책을 내고 싶다면 상품을 만들어라. 책 내는 건 쉽다고 전제하는 김난도 교수는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출간하고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정도라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합니다.
다만 팔리는 책을 내고 싶다면 돈을 내고 살 만한 책,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백종원 님이나 김난도 님이나 장사를 잘 하려면 팔리는 것을 만들라고 입을 맞춥니다. 부자 작가가 되는데도 이 원칙은 100% 적용됩니다. 팔리는 글쓰기, 글쓰기로 만드는 상품의 첫걸음은 상품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책쓰기 코칭 22년 동안 이 조언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책쓰기는 문제되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없으면 책쓰기는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아이디어 하나면 글, 책, 강연, 교육, 코칭, 컨설팅까지 돈 버는 하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황금 씨앗이라 부릅니다.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 열매도 얻고 그늘도 얻고 목재도 얻게 될 씨앗 같은 아이디어란 뜻이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책 한 권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이디어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전부라고 합니다. 당신의 오리지널을 가져라. 당신의 오징어 게임. 구글과 스탠퍼드 대학교의 혁신 마이스터인 알베르토 사보이아. 그는 창업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이미 성공, 실패가 가려진다고 큰소리칩니다. 물론 그는 창업 아이디어 감별사고요. 창업자들은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가를 놓고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근사한 결과물을 만들까에 골몰하지만 실상 만들지 못해서 실패한 적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수백만 개의 실패 제품, 서비스, 기업을 조사해 본 결과 실패의 유일한 원인은 시장이 그 제품에 관심이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그래서 알베르토 사보이아는 창업에 성공하려면 아이디어를 검증부터 하라고 권합니다. 특정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것이 시장에서 원하는 게 맞나를 확인하는 소비자 테스트를 거친 다음 될성 부를 때 아이디어를 구현하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신제품이나 서비스로 개발하려고 투자하기 전에 기업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하고 이 질문들에 확실히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인가? 사람들이 구매할 아이디어인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는 창업처럼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 당신에게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줄 글쓰기 빅 아이디어, 황금 씨앗도 이 질문 오디션을 거침없이 통과해야 합니다. 당신이 쓸 수 있는 아이디어인가? 그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사서 읽을 만한 내용인가? 실리콘밸리에서 될성 부른 아이디어는 벤처 투자를 받습니다. 당신이 마련한 씨앗이 황금 씨앗인가를 감별하는 방법도 이와 유사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황금 씨앗이 분명하다면 출판사에서 책으로 만들겠다고 나섭니다. 보통 책 한 권을 출간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출판사에서 이 돈을 투자하겠다고 할 때는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황금 씨앗이 분명하다는 증거입니다. 부자 작가 최단 경로, 내 책 쓰기, 스노우볼 테스트. 눈뭉치, 스노우볼은 세계 최고 투자가 워런 버핏의 자서전 제목입니다. 자서전에서 그는 스노우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은 눈뭉치와 같다. 중요한 것은 잘 뭉쳐지는 습기가 많은 눈과 진짜 긴 언덕을 찾아내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스노우볼 테스트는 꾸준히 오래 잘할 수 있는 나만의 황금 씨앗 찾기를 말합니다. 잘 뭉쳐지는 눈이란 조건을 예비 작가에게 대입해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해당합니다. 외부로부터 자극이나 동기부여를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하는 어떤 재주를 말합니다. 단, 내가 잘하는 그 일이 누군가가 절실히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라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누구도 탐내지 않으면 황금 씨앗이 될 수 없습니다.
길게 펼쳐진 눈받침가를 살피는 것은 그가 잘하는 것이 오래 갈 만한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비 작가들은 그 당시 잘 나가는 책을 쓰겠다며 기염을 토합니다. 나는 뜯어 말리는 게 일이고요. 그 주제로 쓰기에 마땅하다 하더라도 그가 책을 쓰고 출간하기까지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면 그 사이 그 주제는 한물 간 것이 되고 마니까요. 여기에 하나 더, 희소성, 그에게 찾아낸 재능이 길고 오래 갈 만한 것인데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1. 잘하고 좋아하는 일인가? 2.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가? 3. 다른 사람에게 구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스노우볼 테스트에 통과하면 황금 씨앗 자격을 얻습니다. 스노우볼 테스트를 거친 황금 씨앗은 오리지널 콘텐츠로 만들어져 책, 글, 강연, 코칭이나 컨설팅 등 채널별 아이템으로 구체화됩니다. 부자 작가가 되는 3전 코스. 대단한 학벌, 화려한 경력에도 TV, 유튜브를 장악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며 부자 작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전 코스를 수료한 덕분이죠. 연세대 김주환 교수는 인지심리학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더 나은 세상 만들기에 기여하는가를 연구하는 동안 자기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죠. 학생들에게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듬은 솔루션을 유튜브와 책으로 보급하고요. 예일대학교 안우경 교수는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메타 인지 능력이 공부하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이 성과와 메타 인지 능력을 키우는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합니다. 이런 내용을 책으로 펴내 보다 널리 공유합니다.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백시스님은 언어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는 힘든 시기를 운동으로 견뎌냅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그는 다른 사람과도 이러한 기분을 나누고 싶어 큰언니처럼 조언해주는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죠. 유튜브로 이 운동법을 공유합니다. 정리왕 이지영님, 지금은 한국의 곤도마리에라 불리며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지만 그녀도 한때 경단녀였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정규직이 되지 못한 계약직의 서러움, 그나마도 지켜내지 못한 억울함, 자신만의 공간을 갖지 못한 아쉬움에 절절 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오갈 곳 없어 집에만 있자니 자연스레 마음도 집도 엉망이 되고 이때부터 집을 치우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애들 키우는 집이 이렇게 단정하냐며 비법을 궁금해했고 블로그에 이렇게 저렇게 비법을 공유합니다. 블로그가 방송 작가의 눈에 들어 방송을 타게 되었고 문제 많은 공간을 정리하는 그만의 프로그램을 책과 컨설팅으로 보급합니다. 3전 코스를 거친 이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부자 작가입니다. 어디에 적을 두든 아니든 자신만의 경험에서 얻어낸 솔루션을 글로 쓰고 말로 퍼뜨리며 경제적 자유와 자아 실현을 이룹니다. 억만조만장자도 아무리 큰 사업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3전 코스를 거쳐 부자 작가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구가합니다. 서점에 가서 책들을 보세요. 인터넷 서점을 뒤져보세요. 잘 팔리는 책들은 3전 코스를 거친 것들입니다. 일에서 일상에서 건진 소소한 경험들이 황금 씨앗이 되고 빅 아이디어로 만들어져 부자 작가로 살게 한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렇듯 3전 코스는 부자 작가의 필수 코스입니다. 글쓰기로 돈을 버는 부자 작가로 살자며 고래고래 외치는 나 역시 3전 코스 출신이죠. 나는 책을 씀으로써 회사를 떠난 후 불시착으로 인한 실패를 딛고 재기했습니다. 전념. 그 경험을 솔루션으로 만들어 송숙히 책쓰기 교실을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전수.
원조 책쓰기 코치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콘텐츠를 책과 강연으로 퍼뜨립니다. 전파. 여기까지 백만장자 작가 수업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송숙희님은 대한민국 1호 글쓰기 코치로 책을 쓴 지 23년 차 작가입니다. 그녀는 송숙희 책쓰기 교실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돈이 되는 글쓰기라는 모토로 작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글쓰기와 돈 벌기라는 조합으로 부자 작가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부자 작가라고도 강조합니다. 저자 또한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나의 글을 읽어줄 독자를 타겟팅하고 나의 인생 기반이 되어줄 황금 씨앗 아이디어를 찾아서 작가, 강연가, 컨설팅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해 나간다는 비전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실제 진행하는 책 코치 과정을 담아 부자 작가 MBA 과정을 처음부터 세세하게 서술해 놓았는데요. 글쓰기를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기 위한 글쓰기라는 목표에 딱 들어맞는 과정이었습니다. 책 쓰기를 위한 아이디어 구상에서부터 브랜딩하기, 책 쓰기부터 출판까지의 모든 과정이 저술되어 있어서 책을 내고 싶다는 꿈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코칭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책을 쓰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막연하게만 느껴졌는데요. 이 책을 읽으며 조금 더 명확하게 꿈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